안녕하세요. 유영식 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30년 당연집권 프로젝트 제28탄입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28탄에 앞서서 관련된 체육계 복마전 상황을 먼저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저께 나온 KBS 9시 뉴스입니다.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정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은 평창올림픽 기간 중 만났고 이 회장의 발언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이기범 회장이 이재범 조치하려고 했다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석희에게 회장님이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다. 너 저기에 신경 쓰지 말고 시약에 전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내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즉각 입장을 바꿨습니다. 만남 자체를 부인했던 지난 입장과 달리 이번엔 만났지만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체육회 회장의 부적절한 자, 이 뉴스를 보시면은 지금 신석희 선수가 용기를 내서 그 조재범 전 코치의 그 성폭행을 고발을 했습니다. 사회에. 그런데 그 빙상 경기 연맹을 지도 감독할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흥 회장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기흥 회장은 이 대한체육회를 혁신하거나 개혁할 의지도 없다는 것이 지금 대한체육회의 문제이고, 그 산하 여러 체육단체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거의 복마전 수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체육계의 문제입니다. 대한체육계가 과연 자정 능력이 있느냐. 자, 둘째, 제가 체육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자, 이걸 보십시오. 지금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김재열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둘째 딸 이서연 씨의 남편입니다. 이분이 지금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과 함께 삼성연구소 스포츠 마케팅 부문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은 지금 이렇게 전명규 사단, 지금 이 사진 보시죠? 전명규 사단에서 촉발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차치하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엠스플의 눈을 통해서 여러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여러 문제들을 엠스플 뉴스가 지적을 했습니다. 빙상연맹 관리단체 지정 위기에도 모르쇠 일관. 이 말은 대한체육회에서 빙상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빙상연맹 1년 예산의 52%는 국민 세금으로, 그리고 체육계 빙상연맹은 김재열 IOC 위원 만들기가 목적인 곳, 그리고 2016년 ISU, 그러니까 국제빙상경기연맹입니다. 선거에서 김재열 선거운동에 매진했던 빙상연맹 기술위원으로 출마한 최지훈은 홀대로 일관, 최지훈 북한도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줬지만,
자, 보십시오. 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자, 문체부는 작년이죠.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권한도 없이 빙상연맹 업무에 개입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동안 빙상연맹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만큼 대한체육회에 빙상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공고할 예정이다. 그래서 관리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당시 회장이 바로 김재열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입니다. 예? 삼성그룹,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사위. 예? 그리고 문체부의 강도 높은 감사로 빙상연맹의 민낯이 여러 개가 드러납니다. 뭐 그거야 이제 이 뉴스를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빙상연맹 예산 세편항입니다. 52.3%가 대한체육회 기금입니다. 이 말은 곧 국민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후원금은 2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20.3%가 스폰서 후원금, 그리고 나머지가 각종 수익 및 지원금, 기타 수입이라는 것이죠. 자, 이 김재열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은 이렇게 우아나 떨면서 이렇게 국제빙상연맹 집행위원으로 당선이 됐고, 지금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백척 간두에 서 있음에도 콧배기 하나 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람이 지금 목적을 하고 있는 것은 장인이었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가졌던 타이틀, 이 IOC 위원이 목적이지 이 체육계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 보십시오. 김재열 씨가 누구 아들입니까? 김병관 동아일보 전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동아일보 사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 둘째인가 아마 그렇기 때문에. 동아일보 사장은 이미 첫째가 아마 지금 동아일보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경영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김재열 이 사람은 바로 IOC 위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오직 이 사람 목적은 IOC 위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동계올림픽 메달밭인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계올림픽의 메달밭이 양궁이고 양궁의 회장사가 현대기아차인 것처럼,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체육계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 IOC 위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IOC 위원은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육 대통령인데, 지금 이 김재열이라는 사람은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임인데도 불구하고 콧배기 하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얼마나 기막힌 노릇입니까, 여러분? 예? 제가 그리고 지금 전명규 사단이라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부회장이 전행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2002년인가요? 쇼트트랙이 생기고,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이 생기고서 거기서 대한민국이 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땄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면은 지금 문제점은 대한체육회가 자정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둘째, 이렇게 빙상경기연맹의 회장, 김재열 회장도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리고 다만 자기가 IOC 위원이 되는 목적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민국 체육계는 이용을 하고 있고 하계 올림픽에 메달 받친 양궁의 회장사로서의 현대기아차 그리고 대한배구 연맹의 회장인 그 조원태죠.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진그룹 회장의 아들. 예? 이렇게 대기업이 각 그 체육 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물론 그 회장을 하고 회장사를 함으로써 그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체육계의 문제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되고 있느냐? 예?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도 과연 자정 능력이 있느냐? 셋째, 이렇게 한국체육회 출신 이 이렇게 대한체육계의 매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도 심각하고 또 문제는 이렇게 뭐 뉴스에서 나오지만은 이렇게 체육계에서 이렇게 프로 선수로 전향을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하는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 뭐 다쳤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파벌에서 낙오가 된다든지 예? 지도부의 눈 밖에 나가지고 예? 중도에서 탈락하는 선수들 프로로 전향하지 못하고 예?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전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년 동안 체육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제 폭행이라든지 인권 침해, 성폭행 폭행 이런 것을 조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TF팀을 꾸려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해찬 당대표님과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님께 지도부에게 좀 이 방송을 통해 건의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부처와 함께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체육계 이 복마전 같은 70년 동안 쌓아온 먼지가 켜켜이 쌓인 체육계를 요번에 대청소를 해야지 우리가 심석희 의원이 용기를 내서 진짜 이 많은 선수들이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말조차 꺼내지 못했던 왜? 이 바닥이 좁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풀어줘야 된다. 우리 어른들이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심석희 의원을 비롯한 많은 체육계 지금 젊은 빙상 연대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어물쩍 넘어가서 또 이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30년 당연 집권 프로젝트 제28탄으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유형식 체육계 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꿀 대전환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제부터니까 70년부터죠. 70년부터 76년에 이제 한국체육대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엘리트 중심 체육을 이번 기회에 생활체육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대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해 있는 체육 부분을 복지부로 이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체육 부문을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은희는, 이 사람은 당장 사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건강 목성으로 바꾸는 것이 고령사회 해법이라고 지적합니다. 健康状態が徐々に低下するタイミングを、できるだけ、それこそ理想は、こんな形でもっとこう後ろに伸ばす、こっちに後ろにずっと健康の状態を先に伸ばすというのがプライベートになる。 자, 이 뉴스를 보시면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약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이제 일본 취재를 간 KBS 시사기획창 팀이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일본에서는 일본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3,500만 명이 70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1억 2,500만 명의 인구 중에 3,500만 명, 예? 지금 25%인가 인구의 25% 이상이 노인 인구입니다. 지금 초고령 사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것을 우리나라가 4, 5년 뒤에 맞이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바꿔야 하는 대전환의 시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고령 사회가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목적, 생활체육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는 지금 나온 것 같이, 지금 저는 국민연금보다도 지금 206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이 먼저 파탄에 이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노인 고령층에 지급되는 진료비가 어마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 나이를 조금이라도 2, 3년 뒤라도 늦춰야 하고, 그 역할을 바로 체육이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오늘 바로 유형식 더불어민주당 30년 당연집권 프로젝트 제28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 부문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체육계에서 이제 중도 탈락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각계각층 제가 테니스도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하고,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등산도 이제 자주 하고 그랬는데, 테니스를 예를 들죠. 지금 정엽 선수가 작년에 이제 메이저 대회 4강에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실시간을 보고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호주 오픈에서 이제 좀 중도 탈락하고 그랬는데, 테니스도 수영도, 예? 수영을 예로 들죠. 이제 수영이 하면은 폐활량도 늘어나고 관절염 그거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끔씩 수영을 아파트 단지에 있는 수영장에서 하고 있는데, 자, 수영도 우리 박태환 선수, 예? 말고 이제 수영을 하다가 중도에서 탈락하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척박합니까? 수영이 무슨 프로 수영 그런 리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구나 축구처럼, 예? 그러면은 수영도, 예? 어르신들한테 좋은데, 그렇게 수영을 좋아해서 한 선수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선수들이 취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체육복지부가 체육을 담당하게 되면은 그런 선수들을 등록을 하고, 그런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시간 강사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방이라든지 시설도 확대를 하고, 예? 그럼으로써
우리 그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어려서부터 수영도 하고 각종 그 구기운동, 체육 활동을 하면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병원에 가는, 예? 어려서도 그렇죠. 병원, 감기, 지금 독감이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독감 걸려서 병원에 가는 그런 횟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그 급여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기초 체력이 있기 때문에 병의 그 대항력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 뜻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첫째 대전환은 바로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바꾸자.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보건체육보건부로 이관을 하자. 둘째, 대한체육계와 각계 그 체육연맹을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대한체육회 지금 그 송파구에 있는데 그 송파구에 있는 서울에 그 있지 말고 충북 진천이죠. 거기에 선수촌이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는데 그 옆으로 옮기고 그리고 지금 송파구에 있는 그 대한체육회는 그 송파구와 강남구 그 강동구에 계신 어르신들 뭐 그 탁구장이라든지 스포츠 댄스 당구장으로 활용을 하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 얼마나 그 생활체육 공간을 늘려야 하는데 서울은 그 늘리기가 쉽지 않은데 대한체육회가 솔선수범해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예? 거기에다가 그 어르신들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체육 공간으로 이용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셋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한국체육대학이 과연 국립대학입니다. 지금도 국립대학으로서 우리가 체육을 국가에서 이렇게 진흥을 시켜야 하는지 원점에서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그 합의가 있다면은 한국체육대학교도 국립, 예? 뭐 충북 진천이나 다른 지방으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전에도 이제 유영식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센터, 강남권 치매센터 70만 명, 예? 그 치매센터로 공간을 그 넓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을 하고 또 치매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어르신들, 치매 걸린 어르신들 운동, 예? 예? 그리고 간호하는 그 가족들 운동하도록 예? 하자는 것입니다. 그 물리치료 받는 동안 그 가족들은 거기서 또 억지로 운동시켜야 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그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2년 반 동안 아버지 병수발을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초고령 사회가 그렇게 저한테는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타이틀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또 저의 아이디어를 2년 반 동안 제가 아버지 병수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고뇌를 하며 아이디어가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초고령 사회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 10년 뒤에 오는 것이 아니고 5년 뒤에 오고 2030년이면 저출산 초고령 사회 이건 진짜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이 공동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진짜 공동묘지 예? 진짜 저성장 소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